아침에도 모닝커피로 시작했는데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니까 또 커피 한 잔을 찾게 되죠. 그럴 때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기운이 오르니까 다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가 연료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연료 경고등을 가려버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 자동차의 기름은 거의 바닥인데 계기판에 경고등만 가려놓는 겁니다. 차는 더 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엔진은 더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상의 원인을 명쾌하게 해석해드리는 혈액부족 상담 약사 정희영입니다. 영양요법 상담을 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어요. 커피는 줄이세요. 가능하면 끊으시고요. 입니다. 저도 물론 커피는 마시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거의 피로회복제처럼 여기죠. 그런데 커피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잠깐 속여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멍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사상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더 답답하죠. 나는 분명 힘든데 검사 수치는 정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정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병이 없다는 뜻이지 내 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느끼는 이 피로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연료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줄어들고 체액이 메마르면서 이 전신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예요. 커피는 연료가 안 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이미 피가 부족한 몸에 더 뛰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럭저럭 버팁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피곤해지죠.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신경세포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비슷하게 생겨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먼저 결합을 해버리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못 붙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는 피로 신호가 없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몸을 더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채워져서 피로가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에너지마저 탈탈 털어서 다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연료를 넣는 게 아니라 경고등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이 떨어지면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그리고 더 깊게 올라옵니다. 50대가 되면 우리 몸의 기혈수들이 메말라가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고갈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로도 더 잘 느끼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잠도 얕아지고 또 버텨내는 힘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미 연료가 부족한 상태인데 커피로 우리 몸을 더 몰아붙여버리면 피로를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하면서 이 커피로 몸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우리 혈액 속의 수분인 혈장도 줄어들고 체액도 줄어들어요. 혈장이 줄어들면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둔해지고요. 그러면 세포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세포를 집이라고 하면 ECM은 그 집을 둘러싼 도시인데요. ECM은 원래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야 이 유연하고 탄력 있게 세포를 잘 지지를 해요. 그런데 커피로 인해서 이뇨작용이 계속 반복되면 혈액뿐만 아니라 이 체액도 메말라 버리면서 ECM도 점점 메말라갑니다. 메마른 사막에서는 동식물이 살기 어려운 것처럼 이 ECM이 메말라 버리면 세포도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몸이 메마를수록 회복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저희 약국에서 혈액 부족이 심해서 만성 피로와 편도통으로 상담을 하신 여성분이 있었어요. 오후만 되면 눈이 뿌얘지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완전 방전된 느낌이고 밤에도 보통 3번 이상은 깨고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미 지친다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커피 서너 잔은 기본으로 마셨어요.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첫 상담할 때 하셨던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선 커피를 한두 잔으로 줄이고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해주면서 수면 리듬을 잡아가는 영양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니까 예전에는 오후 서너 시만 되면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지면서 방전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조금 피곤한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깨는 횟수는 비슷하지만 수면이 훨씬 더 깊어진 듯 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깨는 횟수가 한 번 정도로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어요. 커피 생각도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나진 않고요. 한 잔을 마시는데 그 한 잔도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마시고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커피를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채워지니까 이런 자극을 덜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당장 커피를 끊어야 할까요? 사실은 바로 끊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의존을 해왔고 그리고 특히나 혈액과 체액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무작정 커피를 끊으면 몸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몸을 채우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쉬워요. 그래서 커피를 줄이거나 끊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물은 안 마셔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는 절대 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침 공복 커피는 최악이죠.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부터 먼저 마셔버리면 밤새 떨어진 그 혈당 위에 교감신경을 바로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전력 질주부터 시키는 겁니다. 혈액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겠죠.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목을 축이는 느낌으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흡수되게 마시는 것이 좋고요. 몸 안으로 물을 잘 채우려면 맹물보다는 소금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렇게 커피를 마셔버리면 몸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채소나 견과류, 해조류 같은 자연 식품을 통해서 기본적인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우리 신경도 덜 예민해지고 피로도 빨리 풀어집니다. 세 번째는 혈당입니다. 단 음료나 달달한 간식들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리죠. 이게 바로 오후에 방전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계란이나 두부, 생선, 그리고 고기와 같은 단백질 음식이 들어가야 이 혈당이 안정화되고요. 또 이 오후에 에너지의 낙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식사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많이 달라져요. 네 번째는 잠입니다. 혈액은 낮에 쓰이고 밤에 재생이 되죠. 특히 깊은 수면 시간에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혈액이 생성되고 에너지가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재생할 시간이 없으면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만 잘 교정을 해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부터 차근차근 지켜가는 거죠. 이게 다 본인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혈액과 체액이 고갈된 몸에서는 이 커피가 문제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채워야 하는 것은 이 커피와 같은 자극이 아니라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 부족은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이 다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제 30년 상담 경험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내 몸이 고갈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무조건 커피만 끊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내 몸 상태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방향을 잡는 게 어렵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이 보내는 증상의 신호를 읽어내는 명쾌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혈액부족 상담약사 정희영이었습니다.